벌은 중세 이전부터 유럽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이 곤충은 샤머니즘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생물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벌은 꽃가루를 옮기고 꿀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곧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과 직결됩니다. 동시에 꿀은 인간에게 달콤한 식량을 제공하는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특정 벌들은 이른바 매드허니를 생산했습니다. 이 꿀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샤머니즘에서 환각 물질은 영적 체험과 의식 행위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꿀은 의식과 결합된 물질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날 허니문이라는 단어의 기원 역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됩니다. 과거 부족의 지배자였던 샤먼은 남녀를 점지한 후 이 꿀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환각 상태의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갖는 의식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꿀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물질이자 사랑을 완성하는 매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벌은 고대부터 인간 사회에서 특별한 상징을 지닌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찰스 국왕 부부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백악관 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왕실 부부를 남쪽 잔디밭에 새롭게 조성된 벌통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공개한 이 벌통은 백악관 건물을 본뜬 흰색 구조물 형태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벌집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공개되자마자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교 행사에서 벌집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벌 한 마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펼친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찰스 국왕 부부는 이 장면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이 순간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멜라니아가 추진해온 Be Best Initiative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 정서 발달, 온라인 환경 개선, 약물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2018년에 시작되었고 트럼프 재집권 이후 다시 강조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간단한 친선 행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벌이라는 존재가 지닌 전통적 의미에 있습니다. Telling the Bees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민속 관습입니다. 가문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벌통 앞에 가서 벌들에게 직접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죽음, 결혼, 아이의 탄생, 권력의 변화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이 의식이 수행되었습니다. 영국의 민속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소식을 벌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벌이 꿀 생산을 멈추고 벌통을 떠나거나 죽는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관습은 과거 유럽인들이 벌을 곤충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벌은 가문의 변화를 지켜보는 존재이자 영적 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시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했을 당시 왕실 양봉가는 궁전의 벌통 앞에서 검은 리본을 두르고 벌들에게 여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떠났지만 왕은 오래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중세 유럽 사회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벌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태양신의 눈물에서 벌이 태어났다는 신화가 전해지며 벌은 왕권과 연결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문양에도 벌이 등장하며 이는 권력과 신성성을 함께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벌은 신들의 메신저이자 영혼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벌을 두고 신성한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벌집 내부의 규율과 역할 분담은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완전한 체계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중세 유럽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이 관습은 중세 기독교 문화와 결합되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주인이 사망하면 벌통을 검은 천으로 덮는 풍습이 이 시기에 정착되었으며 벌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사건을 함께 인지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메로빙거 왕조는 5세기부터 8세기까지 서유럽을 지배한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벌을 핵심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메로빙거 왕들은 동방의 마법사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며 벌집에 깃든 힘을 신성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킬데리크 1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벌은 이 상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7세기 중엽에 벨기에 투르네에서 킬데리크 1세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의 망토에는 약 300마리의 작은 황금벌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이집트 왕실에서 이어진 상징이 메로빙거 왕조로 전달된 사례입니다. 이 상징은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재단에 위치한 베르니니의 발다키노에는 바르베리니 가문의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 문장의 핵심 역시 벌입니다. 이는 권력과 종교가 결합된 공간에서 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하며 벌을 제국의 공식 상징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벌은 나폴레옹이 추구한 국가 모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징이었습니다. 벌집 내부의 사회는 개별 존재보다 전체의 운영 체계를 우선시합니다. 한 마리의 벌은 미약하지만 집단 안에서는 높은 효율과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개인보다 조직, 자유보다 통제, 분산보다 중앙 집중. 즉, 나폴레옹 제국이 지향했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벌집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프리메이슨의 상징 체계에서도 벌과 벌집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벌은 마스터 메이슨 단계에서 강조되는 상징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에게 벌통은 부지런한 산업과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각각의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벌이 꽃의 넥타를 모아 꿀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인간의 본성을 정제하여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벌집 내부의 육각형 구조는 완전한 질서와 설계를 상징하며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 결사적인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육각형 구조는 또 다른 상징과도 연결됩니다. 토성의 북극에는 거대한 육각형 형태가 존재합니다. 고대의 천문가들과 중세 연금술사들은 토성을 생과 사의 경계에 위치한 행성으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원시적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관측되는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바로 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성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해석된 이유입니다. 오늘날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머리 위에 고리 형태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토성의 고리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고대의 상징 체계가 현대 이미지로 이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과거 유럽 대륙에서 벌이 권력과 질서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영국에서는 여기에 벌에게 소식을 전한다라는 민속 관습이 결합되었습니다. 이 상징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과 프리메이슨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상징 체계가 북미로 전파되었고 벌과 벌집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유타주의 별명이 The Beehive State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축적의 결과입니다. 19세기 말 브리검 영이 이끄는 몰몬교 신도들이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유타를 개척한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트와 그의 후계자 브리검 영을 포함한 초기 지도자 다수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 상징은 정치적 이미지와 결합되었습니다. 벌집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의미하고 벌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구성원을 상징합니다. 개인보다 조직이 앞서고 질서가 중심에 놓이는 개념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결국 벌이라는 상징은 샤머니즘에서 시작하여 고대 왕조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전달되었고 종교적 권위, 제국의 정통성, 민속 의례,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통해 현대 정치 이미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상징은 반복적으로 변형되며 유지되었습니다. 여전히 벌은 권력과 질서,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압축한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계는 스코틀랜드 혈통입니다. 찰스 국왕의 방미, 벌통 앞에서의 만남, 그리고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벌이라는 장면은 고대 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온 Telling the Bees 의식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랜 상징 체계가 현대 정치 공간에서 재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럽 문화에서 벌은 영혼의 증인이자 권력의 메신저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열린 손바닥 위에 벌이 내려앉았다는 장면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집이라는 체계, 즉 하이브 안에서
새로운 중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이 트럼프를 새로운 주인으로 승인하는 상징적 장면인 것입니다. 특히 찰스 국왕이 이 광경을 미국에서 직접 지켜봤다는 사실은 두 권력 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 확인으로도 이어집니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오랜 기간 양봉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영국 왕실은 역사적으로 벌을 질서와 공동체, 군주제를 비유하는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왕과 벌이 결합된 이미지는 권력과 통치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장면은 강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의 권력을 인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의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슨 계보로 바라보면 영국과 미국은 분리된 국가라기보다 연결된 권력 체계입니다. 정치 권력의 배후에는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며 정치인은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 현재 얻고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에너지 시장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핵심 목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방산 기업을 축으로 방위 산업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트럼프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스테이블 코인 산업 역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환경은 세계 각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석유, 디지털 화폐, 방위 산업이라는 새 영역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글로벌 기업에 큰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 확대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국 국왕과의 만남,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이 트럼프의 손 위에 내려앉은 장면은 강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백악관이 이 장면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고대부터 벌은 권력을 상징하는 곤충이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트럼프의 성과가 벌을 통해 확산된다는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들에게 벌을 통한 전달은 곧 전 세계로 퍼지는 신호이며 동시에 권력에 대한 인정이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장면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앱스타인 연루 의혹 등 트럼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치적 성과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